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디파이가 얼마나 똥줄이 탔으면 이런데 돈을 태웠을까? 디파이가 돈을 태웠다라는 뜻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도 돈 펑펑 쓸걸. 여기서 돈을 펑펑 쓴다 라는 말은 로비 좀 할 걸 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번 돈을 가지고 차 사고 배 사고 집 사고 건물 사고 이런 뜻이 아니라 돈을 좀 써서 미리미리 준비를 할 걸 이라는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번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안을 보고 크립토 생태계 구성원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다. 채굴 진영 애들 라인업이 장난 아니구나. 뭔지 아시겠죠?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안이 발표가 됐는데 이때 당시로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채굴 진영 쪽으로 굉장히 유리한 법안이 발의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 구성원들이 우리도 준비 좀 할 걸 이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암호화폐 법률 내용을 보니 채굴과 스테이킹 쪽에 최대한 배려를 해준 항목이 군데군데 보였다. 그래서 크립토 쪽에서는 코인 가격 방어도 방어지만 전관 예우 라인이 필요했다. 전관 예우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있죠. 거기다가 미국은 로비가 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필요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 규제안에 따르면 디파이를 뱅킹 시스템에 분류시켜서 특별 관리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 특별 관리? 특별 관리가 과연 좋을까? 그죠? 특별관리라는 단어가 좋을 리가 없죠. 어쨌든 레이더망 안에 넣어놓고 그 안에서 항시 지켜보겠다라는 말과도 다를 게 없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당하는 쪽에서는 절대 좋을 리가 없죠. 현재 비트코인은 어떤 상황인지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2만 불이 깨질 뻔했죠. 그 이후에 2만 3천 불까지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꽤 많이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고 아래에 있는 고배율 롱 물량이 모두 청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가격이 두 번 바닥을 찍고 오른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가겠지라고 하면서 이 근처에서 매우 높은 배율로 롱에 베팅한 물량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반대로 여기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하락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고배율로 숏에 베팅한 물량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의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의 단기 방향을 예측할 때는 이 청산맵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청산맵을 볼 수 있는 해당 사이트 주소는 영상 하단에 제가 남겨두도록 할게요. 디파이 쪽에서 유니스왑이 움직였다. 유니스왑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죠. 아무리 봐도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프로젝트에 누구나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고 누구나 무기명으로 코인을 바꿔갈 수 있는 시스템은 은행 수준의 보안과는 완전 거리가 멀어서 기준 금융의 잣대로 재려고 하면 유니스왑은 문을 닫아야 한다. 그죠? 어쨌든 간에 누구나 유동성을 제공하고 누구나 무기명으로 코인을 바꿔가고 하는 건 기존의 은행에서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잣대로 이걸 파악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 유니스왑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니면 미국에서 퇴출되던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다못해 유동성 관리자들의 신원 인증, 라이센스, 브로커 제도 이런 거라도 자꾸 적용하려고 하면 여기 꿀통은 이제 문 닫았구나 나가자 하면서 우르르 빠질 게 뻔하거든.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추가되게 되면 이제는 단물은 다 빠졌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유동성 관리자들이나 스왑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돈을 빼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유니스왑은 악순환에 빠질 게 뻔하죠. 그래서 얘들은 NYSE 회장을 고문으로 데려왔다. NYSE는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뉴욕 증권거래소죠. 뉴욕 증권거래소 전 회장을 고문으로 모셔왔다라는 겁니다. 바로 뉴욕 증권거래소의 대표를 역임했다는 것만으로도 VIP들과 정계에 수많은 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이런 전관 예우에 대한 인맥을 사용하기 위해서 고위직 사람들을 큰 돈을 주고 모셔오고 하는 거겠죠. 참고로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으로서로 시작하는 링크드인 자기소개가 참 멋있다. 한번 볼까요?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으로서 저는 발행자, 투자자 및 글로벌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이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세계 리더로 남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운영을 감독합니다. 라고 하네요. 제 초점은 미래의 기업가들이 NISE에서 유능한 파트너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혁신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처럼 들리죠. 이분은 전부터 좀 오픈마인드긴 했다. 그러니까 이 NISE 회장은 언제든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혁신하는 것. 이 혁신이라는 말에서 오픈마인드가 느껴지죠. Introducing NISE NFT. 1년 전 4월에 뉴욕 거래소가 NFT를 다루는데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 회장이 오픈마인드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NFT를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포티파이, 유니
유니티, 도어대시, 쿠팡처럼 뉴욕 거래소에서 아주 핫했던 주식들, 지금은 박살이 났지만 그저 어마어마하게 가루가 됐습니다.를 기념하며 무려 NISE NFT를 발행하는데 아마 큰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싶다. 이때 새로 상장하는 주식들을 유니티, 쿠팡,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쿠팡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될 때 이런 식으로 NFT를 만들어가지고 뿌렸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분이 NFT에 대한 뭔가 깊은 이해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이런 IPO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IPO를 더욱 핫하게 할 수 있는 무료에 가까운 홍보 수단은 바로 NFT다라고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죠? 어쨌든 당시로 NFT가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활용해서 홍보 수단 중에 하나로 쓰자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어쨌든 돈이 안 들고 이걸 가지고 나눠준다 라고 하면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 거기 때문에 꽤나 가성비 좋은 홍보 수단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낫다. 괜히 코인 묻어서 더 귀찮아하고 위험해, NFT 그냥 차라리 TV랑 신문에 한 번 더 태워 라고 하는 꼰대는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죠? 어쨌든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뭔가 잘못될 리스크를 지기 싫어서 야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해 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이번 유니스왑 측에 이분이 붙으면서 한 성명을 뜯어보면 재밌다. 이번에 유니스왑의 고문으로 들어가면서 뭔가 이야기를 했겠죠. 공정한 시장에 대한 잠재력에 대한 유니스왑의 슬로건을 믿는다. 잠재력을 이야기했어요. 유니스왑은 기존의 트레이드파이에서 디파이로 사람들이 옮겨오게 만들었고 이후 웹3에서의 입지가 더욱 강력해지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드에서 디파이로 많이들 넘어오게 됐죠. 그렇게 만든 프로젝트다 유니스왑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트렌드가 될 웹3에서 입지가 더욱 강력해지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유니스왑이 공정한 플랫폼 시장이라고 돈과 함께 설득한 모양인데, 그러니까 유니스왑이 이 NISE 전 회장을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가정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 훼손만 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디파이 쪽에 힘을 보태줄 생각이라는 선언이다. 어쨌든 이 디파이로 인해서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고 훼손만 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힘을 보태줄 생각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유니스왑이 나중에 웹3 시대가 오면 웹 3.0이라고도 하죠. 성큼 다가오면 더 크게 성장할 것 같으니 늦게나마 자기도 알박기를 하겠다는 포부도 있다. 그죠? 새로운 웹3 시대가 열리고 하면서 새로운 금융의 시대가 열리고 할 때 유니스왑이 크게 성장하면 그 파도를 같이 즐기겠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테더 이슈와 각종 디파이 사건 사고로 정신없는 이 상황에서 올해 2분기 처음으로 스테이블 코인 총 공급량이 감소했다. 감소했다라는 게 의미가 크죠.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스테이블 공급량이 늘어났어요. 그죠? 발행이 됐다라는 건 결국 돈이 들어왔다라는 건데 이번에 총 공급량이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야 단순하게 코인 가격이 떡락하는 것으로 걱정하는 게 맞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부분에서의 혹독함은 더 심각하게 다가온다. 유동성이 줄어든다라는 건 시장이 얼어붙는다 라는 거죠. 왜냐? 플레이어들이 그냥 접읍시다 라고 선언하면 그냥 지옥이거든. 어쨌든 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나 여러가지 참여자들이 있죠. 이 플레이어들이 야 이제 코인 시장 재미없다, 한동안 돈 빼고 다른 거 좀 하다가 나중에 핫해지면 오자 라는 분위기가 생겨버리면 정말 지옥이 펼쳐집니다. 2018년 하락장이 오고 나서 그때 6,000불이 깨지고 나서 엄청난 하락이 나왔을 때 이때는 정말 비트코인 끝났다, 알트코인은 이제 끝이다 라고 하면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었던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이 투자시장에 지금 스왑을 거래소단에서 추가하는 게 아니냐는 이슈도 등장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미 반토막난 코인을 매도한 이후 현금이나 달러로 다른 코인을 사는 과정을 추가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스 70%가 찍혀 있는 코인을 시장가로든 지정가로든 갖다 팔고 나서 남은 현금을 가지고 새로운 코인을 사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가 마이너스 70이 찍혀 있는 이 코인을 가지고 다른 코인으로 다이렉트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나 손실 마이너스 70%, 머리 아파 하지 않고 에이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무슨 코인이 핫한 것 같으니까 저걸로 바꿀래 라고 하는 과감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거죠. 생태계 조성자들도 매대에 현금을 배치해서 오더북을 유지하는 것도 이제는 슬슬 힘에 바치며, 생태계 조성자라고 하면 MM을 하는 애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마켓 메이킹이 꼭 가격을 올리고 펌프 앤 덤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매대에 수량을 채워서 원활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MM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더북에 매대가 없으면 들고 있는 사람은 무작정 홀딩만 하게 될 거고 그냥 시장 자체가 얼어붙는다는 점이다.
그죠? 다들 거래를 안 하게 되니까 매대가 비어버리고 사람들이 그냥 존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이 이슈를 보면서 마음이 복잡하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스왑한다고 해서 시장 대응이 되는 게 아니라서 더 손해가 누적될 수도 있다. 그죠? 어쨌든 시장 대응이라는 건 떨어질 것 같으니 미리 팔아놓고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시장 대응의 개념이 될 수 있지만, 내가 마이너스 70이 찍혀 있는데 어떤 코인이 갑자기 급등을 해요. 사람들이 뭐 무슨 코인 간다라고 외치니까 나도 거기에 휩쓸려서 이 코인을 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시장가로 던져서 현금을 만들고 현금으로 이 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버튼 하나 누르면 내 마이너스 70인 코인을 가지고 이 오르는 코인으로 바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양쪽으로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죠. 보통 간다라고 해서 내가 이 코인을 따라 타면 다시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 70%의 손해가 더 큰 손해로 누적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또 이게 트렌드처럼 옮겨올 것이다. 거래소 단에서 직접 넣을 것 같으니 말이다. 거래소에서 이런 걸 만들고 나서 이벤트도 하고 분위기를 만들면 사람들이 또 거기에 휩쓸려 간다라는 거죠. 스테이킹이 된 이더를 ST 이더로 바꿔서 그걸로 트레이딩하는 시장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이거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결국 이런 게 나와서 사람들이 또 트레이딩을 하고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또 수면 위로 올라오면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다. 아무튼 거래소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거래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도 매매를 안 하게 되겠죠. 야, 이제 코인 재미없다, 주식하자, 뭐 다른 거 하자 라고 하면서 코인 시장에서 돈을 빼버리거나 아니면 물려있는 코인을 그냥 그대로 둬버리는 상황이 오게 되면 거래소는 당연히 유저들이 거래를 해줘야 돈을 버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왑 기능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메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쓰면 좋을 수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유저들한테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양쪽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왑은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될 거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미국에서 이 법안이 나왔는데 스왑과 관련된 건 좀 안 좋은 쪽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유니스왑에서 전 NISE 회장을 또 영입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판이 흘러갈지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쉽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대화 중이니까 함께 많은 정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 일린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한번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